두 번째 키워드의 첫 번째 발표 주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 지표 도출 및 분석 연구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는 맥스틴 김봉훈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맥스틴의 김봉훈입니다. 저희는 키사의 사회적 기여도 지표 도출 및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과제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키사의 사회적 기여도의 분석 모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의 어떤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여도나 경제적 기여도를 화폐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어떤 사회적 기여나 또는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키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성과 지표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추진 전략은 이제 안전한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발전하는 키사라는 어떤 비전이 있고요. 그런 비전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여도를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그 선행 연구, 그리고 적용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키사가 이제 그 2021년에 파일럿으로 사회적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본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블록체인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SROI, 즉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서 계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로 공공이나 민간에서도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그런 연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분석 모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는 정보보호 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여도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파일럿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에 보시면 SROI가 한 7.43, 좀 상당히 높게 나온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블록체인 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도 2021년에 분석이 파일럿으로 한번 실시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SROI가 한 2.39 도출이 됐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사의 전반적인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많지 않고요. 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터 해서 한국조세연구원까지 한 10개도 안 되는 기관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조사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합회화를 한 기관들은 한 3개 기관, 그리고 그 3개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이 SROI라는 기법을 통해서 화폐화, 정량화시켜서 사회적 기여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ROI라든지 TIMS라든지 True Value, TOM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SROI 기법을 사용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선행 연구에서 보신 것처럼 SROI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 추정은 주로 이제 편익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편익은 가치 창출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비용 저감이라는 큰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키사의 사업들도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공공기관이 비용 저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키사의 전체 사업 중에서 이제 모든 사업들을 100% 수행하지는 못했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정량할 수는 없을 거고요. 한 50% 정도 되는 키사의 모든 사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는 비용 저감과 가치 창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비용 저감으로는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및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강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 스팸 사기 대응, 세 번째로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네 번째는 보안 인정. 이 네 개의 세부 과제가 세부 사업이 피해 비용 저감으로 편익 항목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중심 편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보보호 기업 성장 지원, 블록체인 활용 기반,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좀 더 포커싱하는 이제 개인 국민이죠. 국민을 포커싱하는 것은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여도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4개의 본부에서 9개의 세부적인 사업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편익 항목은 국민이냐, 기업이냐, 공공기관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적 편익이 계산이 됐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편익을 먼저 계산하고 화폐를 측정하는 편익을 계산하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편익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키사가 그 편익의 모든 것을 다 공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산출된 사회적 편익 중에서 키사가 기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비중을 계산했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SROI를 계산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및 정보통신 기반 보호 강화 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는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비용 저감에 대한 거고요. 추정식은 보시는 것처럼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평균, 그리고 예방 조치 건수, 예방 영향 개수,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피해액 평균에다가 대응 건수와 대응 영향 개수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이 그 사업 중에서 가장 사업비가 큰데요. 이제 한 574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왼쪽에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고 나면 SROI가 한 5.05 정도 나오는 SROI가 계산됐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불법 스팸 사기 대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 저감 편익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개인이 1차, 2차 피해로 나눠서 계산이 됐고요. 또는 기업, 정부 이런 대상을 상대로 계산이 됐습니다. 추정식은 예방이라는 측면과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서 되었고요. 예방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인당 피해액 평균과 그리고 대응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인당 피해액 평균 이렇게 해서 예방조치 건수와 대응 건수를 나누어서 예방영향계수, 대응영향계수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사업비가 한 177억 들어갔고요. 왼쪽에 편익들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SROI가 5.16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은 사회적 기여도는 긴급 구조, 위치 정보, 품질 제고를 통해 재해 재난 사고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들이 편익이었고요. 추정식은 긴급 구조 위치 정보 제공으로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에다가 대응 영향계수를 곱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실제로 11억, 굉장히 작은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실제로 SROI는 한 3.81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여도는 키사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혜 기업이 얻는 생산자 중심 편익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키사가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이 해외 수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식에는 해당 연도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따른 수출 증가액에다가 수출 증가 영향계수가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사업비는 17억 정도 투입됐고 전체적으로 SROI는 2.39 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안 인정 사업입니다. 보안 인정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침해 사고 및 정보 유출 사고로 해당 기업에 발생하는 피해 비용 중 ISMS 인정을 통해 예방되는 피해 비용 저감 편익입니다. 본 사회적 기여도에서는 추정식으로 침해 사고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 비용, 거기다가 ISMS 인정 효과, 그리고 ISMS 인정 기업 수, 그리고 보안 인정 영향계수를 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해액, IMS, IS 인정 효과, 인정 기업 수, 보안 인정 영향계수를 곱해서 사업비 약 20억 원, 그래서 SROI는 4.37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보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키사의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이수 인원 중에서 신규 취업자가 얻는 소비자 중심 편익입니다. 그래서 추정식에는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수료자 수가 들어가고요. 그 수료자 수들의 임금, 정보보호 기술자 평균 연소득이 곱해져서 그리고 신규 취업의 영향계수가 또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료 인원, 정보부 기술자 연봉, 평균 연봉이죠. 그리고 신규 취업 영향계수 이렇게 곱해져서 사업비는 한 48억 정도 사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SROI는 한 2.0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기여도가 전자문서 이용으로 인해 감소하는 생산 비용들에 대한 비용 저감 편익이고요. 이 부분에 사용된 화폐는 전자문서 이용으로 인해 절감되는 관련 비용, 거기다가 전자문서 이용 건수, 그리고 전자문서를 얼마나 활용하는 되는 영향계수가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취급 수수료, 전자문서 이용 건수, 전자문서 활용 영향계수가 곱해져서 사업비 한 39억 정도가 투입됐고요. SROI는 4.77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활용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기여도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활용 기반 조성에 따른 생산자 가치 창출로 발생하는 생산자 중심 편익에 대해서 계산이 됐고요. 추정식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매출액, 그리고 키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장의 비중, 그리고 산업진흥 영향계수가 곱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한 3,828억 정도, 그리고 관련 시장 비중, 산업진흥 영향계수가 곱해져서 사업비는 한 222억 정도 투입됐고요. SROI는 한 2.29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주소시 자원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여도로 보는 편익은 인터넷 주소 자원 활용에 따른 생산자 중심의 가치 창출이고요. 추정식은 기업의 IT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터넷 주소 자원의 가치, 개당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인터넷 주소 자원 등록 건수, 그리고 인터넷 이용 활성화 영향 계수 등이 계산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 자원 가치는 22,000원, 인터넷 주소는 115만 개 정도, 그리고 인터넷 이용 활성화 영향 계수가 곱해져서 사업비는 한 71억 정도 사용됐고 SROI는 1.41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 키사의 사업의 그 사회적 편익은 약 4,874억 정도로 도출이 돼서 투자액 대비 키사의 사업은 약 4.13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밑에도 나와 있지만 키사의 전체 사업 중에서 데이터에 좀 부족이 있어서 절반 정도를 빼고 나머지 9개 사업 45.8%인 1,179억 원에 대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발표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측정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해서 비바 컴퍼니 김대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대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대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 진행한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측정 모델 개발 연구의 주요 결과입니다. 오늘 성과 발표의 자리 바깥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성과들이 인터넷진흥원에서도 이 눈처럼 소복히 쌓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연구 개요, 그리고 추진 결과, 시사점 순으로 구성하였고요. 주요 추진 결과에서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측정 모델과 그리고 시험 측정 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속적인 관리의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고요. 개발된 모델로 시험 측정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측정 모델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관련 정책과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여 시안을 개발하였고요. 개발된 시안의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학계와 사업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측정 모델로 시험 측정 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결과를 산출하여 분석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추진 결과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측정 모델 개발 결과입니다. 측정 목표는 주관적 평가 및 만족도 수준으로 개념화했고요. 측정 방식은 일반 국민, 일반 기업과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하였습니다. 측정 대상 정책은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주요 과제를 5개 정책 영역으로 구분화하여 포괄적인 개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개 정책 영역은 사이버 위협 사전 탐지 강화, 침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복구 강화, 민간의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 발전 지원,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측정 모델은 주관적 인식, 정책 과정 만족도, 체감 만족도로 구성됩니다. 특히 정책 과정을 정책 수립, 집행, 성과로 세분하여서 평가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5개 정책 영역에 대한 평가 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전반적 만족도로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요. 일반 기업과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세부 평가와 전반적 만족도를 혼합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서 평가 대상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관여도를 실제 정책 모델에 반영했습니다. 정책 체감도 세부 평가 항목은 7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를 주된 설문으로 사용했고요. 정책 체감도는 정책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종합 점수화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일반 기업과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은 정책 만족도와 현장 체감도를 5대5로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이 역시 평가 대상별 산출 방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발된 측정 모델로 실시한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시험 측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 일반 기업,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 등 총 825명에게 유효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 기업에서 한 명의 적격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고요. 설문조사 방법은 온라인 조사 방법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시험 측정 결과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는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에서 5.01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72점 정도인데요. 이는 그 과기정통부의 정책 만족도가 평균 4.52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의 평가 결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수립 점수가 정책 집행과 정책 성과에 비해서 좀 높은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이행 과정에 대한 실행 노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5개 정책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사전 탐지 강화 그리고 보안 역량 강화 영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반면에 인프라 강화 영역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기타 설문 결과도 살펴보시면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 국민, 일반 기업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일반 기업, 정보보호 정책 관련 산업 기업에서 모두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이 정보보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일반 국민과 일반 기업,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험 측정 결과에 대해서 대상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대에서 정책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의 지역별 정책 체감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의 정책 체감도는 정책 수립에 대한 만족도가 5.1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4.95점으로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 수준 대비 만족도 역시 4.86점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내에서 정보통신업 기업의 정책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정보보호 정책 관련성이 해당 기업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기업 내에서 정책 체감도는 산업 발전 지원 영역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업 내에서 정책 체감도는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이는 작은 기업의 관련 정책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 체감도도 정책 수립 단계에 대한 만족도가 5.24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반면에 정책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4.94점으로 낮았습니다. 기대 수준 대비 만족도 역시 4.91점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이는 관련 정책 수립 시에 정책 목표가 실제 이행 및 성과 단계에서 목표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기업들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 내에서 정책 체감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관련 정책에 의한 수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 관련 기업 내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의 정책 체감도가 역시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는 측정 모델과 관련해서 정책의 수립, 집행, 성과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반영하였고요. 측정 모델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 모델을 통해 시험 실시한 정보보호 정책 체감도 결과에서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수혜 대상별 평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립된 정책의 이행 과정에 대한 실행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일반 기업에 대한 인지도 되고 지역별 정보보호 수요에 따른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 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보호 정책 체감 측정 모델 개발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바컴퍼니 김대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이버 보안 정책 가치엔 영향 분석에 대한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이번 발표는 정보보호 기술 가치 평가 방안 연구에 대해 상명대학교 조일형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 기술가치 평가 방안 마련 연구를 담당한 상명대학교의 조일형 교수입니다. 연구의 개요의 목적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연구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연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방법들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제가 시사점을 제언하는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저희가 산업 영역, 특히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영역에서는 자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그다음에 향후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될 영역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기술 분야를 찾아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정보보호 기술 분야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타 산업 분야보다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초기 기업, 벤처기업 같은 기업들이 뭔가 활성화된 자금 공급들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또한 기술을 좀 많이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이 정보보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산업적인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한 내용들을 민간의 투용자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자본 공급 주체의 기기를 적정히 저희가 소개함으로써 무언가 민간에서의 자금 공급이 활발해지게 하는 영역을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정보보호 산업하고 이 기술, 정보보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보호 기술을 어떻게 가치 평가할 것이냐, 이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수행 체계 및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중점을 뒀던 이제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기존의 정보보호 기술뿐만 아니라 타 산업 영역에서도 기술을 대상으로 한 가치평가 모델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을 해왔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델들이 정부 주도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에 있는 투자 기관이라든지 융자 기관 혹은 민간에서 이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수용성이 떨어졌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논리에 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지속돼서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에 있는 해외, 국내 이제 기술가치 평가 모델을 전수를 전부 다 조사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기술가치 평가 모델과 다르게 특히 정보보호 기술에 특성화되어 있는 기술가치 평가 모델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 기술가치 평가 모델 접근법이라든지 뭐 변수 지표 모델들을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기술을 평가하는데 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정보보호 기술 전문가분들 모시고 저희가 검증을 2차례 정도 수행을 했고요. 또한 이 모델이 실제로 민간에 보급되면 투자기관이나 융자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의 수용성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있는 투자기관, 그다음에 융자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현업 투용자 심사하시는 전문가분들께 이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을 부탁드렸고 검증 결과 크게 이상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가치 평가 방법을 먼저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치 평가를 우리가 하는 접근법을 어떤 걸로 채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정부라든지 민간에서 사용했었던 기술가치 평가 모델은 대부분 수익 접근법이라고 하는 접근법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수익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발생할 어떤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측한 정도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럼 지금 가치가 얼마냐라고 보는 건데요. 안타깝지만 최근에는 좀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3년치, 5년치, 7년치 뒤에 미래 민재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불확실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 수익 접근법이 논리상은 굉장히 뛰어난 방법임에도 현실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이제 저희가 시장 접근법이나 비용 접근법을 좀 채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비용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수한 목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다시피 정보보호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산정한다. 근데 대부분 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복구하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느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기존과 똑같이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의 자원이 투입돼야 되느냐라고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 비용이란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는 이 비용 접근법이 굉장히 간단하나 다만 이 기술이나 기업이 시장 가치가 얼마냐라고 묻는 데는 조금 적합한 방법은 아니어서 저희가 민간에서 투용자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접근법인 시장 접근법을 채택해서 이 기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 접근법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 그 기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제 신청을 하고요.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들은 회계적으로 측정된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보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이 재무제표상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이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라고 평가를 받을 때는 이러한 기술의 가치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증권시장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총 주식의 가치 시가총액이라는 것과 재무제표상의 총자산 가치가 다른 차이가 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저희가 구조로 결국 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 기술의 가치만큼이 반영된 시장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한다면 기업이 시장에서 적정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델로는 시장 접근법을 저희가 채택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장 접근법으로 저희가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실무에서 통용되는 방법론들도 많이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이 모델이 시장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사상장회사 이용법과 유사거래 이용법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방법론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유사거래 이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M&A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에 기업 인수라든지 합병됐을 때 얼마의 가치를 평가받았느냐라는 것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시장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좋으나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고 또한 그런 M&A 시장조차도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사상장회사 이용법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초기에 있는 정보보호 기술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가치는 이와 유사한 기술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 회사들의 시장 가치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유사 기술 분야에서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상장 기업들을 조사하고요. 거기에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배수를 실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초기 정보보호 기술 보유 기업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수로는 뭐 퍼라든지 PBR이든지 PSR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구에서는 주가 순자산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저희가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이용한 유사 상장회사 이용법으로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봤고요. 그 결과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도출한 기술가치평가 기본 모델이 이렇습니다. 먼저 대상 기술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보 보안, 그다음에 시스템 및 암호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및 응용 서비스 보안을 정보 보안 영역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물리 보안, 융합 보안 요 5개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 시범 적용을 할 때 이 5개 영역을 좀 고르게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다만 데이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 보안 기업들을 위주로 2개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 적용을 했었고, 향후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평가하기에는 좀 많은 개선점도 필요하다는 사실도 도출을 했습니다. 정보보호 기술가치 평가 절차는 기존에 있는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를 좀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해서 실제로 민간이라든지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 기관이나 평가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절차를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저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이냐, 그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 결국 사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지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행 연구라든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가치 평가 모델들, 그다음에 업계라든지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 투자기관에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지표를 도출했고요. 이렇게 지표 도출한 것들로 세부 지표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올해 연구에서는 지표 안 정도, 지표 풀로만 좀 도출을 했고요. 향후 계속해서 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 풀들을 다듬어야 되는 이슈는 있습니다만, 올해 연구에서는 이 항목을 먼저 도출을 했고 기본 평가 지표 풀의 안들을 도출했다는 것에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성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부의 평가 지표들이 내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의 등급을 아주 우리 시장에서 가장, 혹은 해외 시장에서 기술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술 수준 대비 어느 정도일 거냐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 평가를 보고요. 그래서 기술성을 총 9개 단계, 시장성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9개 단계, 그다음에 사업성도 9개 단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평가 등급화를 전부 다 산정을 하고요. 다만 이 조정 개수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마 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뭐 중기업, 중견기업에 따라서 조정 개수, 그러니까 사업을 실제로 성공시키는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중에 어느 것들이 더 중요하냐라고 보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나중에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서 초기 안에서는 저희가 5대 3대 2 정도의 조정 개수를 도출을 해서 종합안을, 종합 등급을 평가하는 모델로 일단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B등급 4.11 정도가 나왔다라고 예시를 들면, 그럼 이 기업의 시장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유사 상장 기업들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시범 적용을 해봤더니 많은 경우에는 한 11개 기업, 또 다른 적은 경우에는 11개 기업, 많은 경우에는 한 32개 기업까지도 나왔는데요. 그 유사 상장 회사들의 상장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가액을 순위별로 이렇게 순위 등급화, 순위 서열을 매기고요. 거기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9개 등급을 나눠서 해당하는 등급에서 배수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예를 들어 10억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유사 상장 회사의 B등급에 해당하는 PBR 평균이 5.11배이기 때문에, 그럼 저 해당 기업의 순자산 10억 원에 5.11배를 곱하면 약 51억 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시범 적용을 해서 이게 적용 가능성이 있느냐, 또한 시범 적용을 한 결과가 민간에서 수용하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분야 2개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이 모델을 통해서 시범 적용을 해봤습니다. 한 결과 A사 같은 경우에는 약 5.59배, 평가 금액 38억 2,4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B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한 10.71배 55.5억 원 정도를 저희가 평가 금액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결국 저희가 시장 접근법 위반의 유사 상장회사 이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잤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산업 및 기술성의 특성이 고려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및 지표를 저희가 마련했다. 그리고 시범 적용 결과 역시 평가 결과 이상 없이 잘 평가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정보보호 기술가치 평가 모델의 수용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이 지속적인 평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평가 지표들을 풀을 좀 확장하고 관리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술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또한 민간 시장의 보급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또 강구하는 것도 남겨진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